제주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도민 수기형 원탁회의 결과 절반 이상이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축제를 유지하되 생태와 환경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수기형 원탁회의. 도민 187명이 참여해 5시간에 걸쳐 전문가 발표와 토론, 투표가 진행됐는데 회의 결과가 일주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50.8%, 폐지해야 한다는 41.2%, 유보의 비율은 8%였습니다. 유지 입장은 제주시 동부권이 68.7%, 60세 이상에서 60%를 넘겼습니다. 반면 폐지 입장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50.6%로 높았고 특히 30대에서 75%로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기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투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들불축제를 유지하되 산불과 탄소 배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름 블루키가 테마인 제주 들불축제가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도민 참여에 기반을 둔 제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들불축제 존폐 여부가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수기형 토론회를 청구한 제주 녹색당은 반발했습니다. 평일에 원탁회의가 이뤄지면서 도민 패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채워졌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원칙 없이 결과를 도출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좀 너무나 뭉뚱그려진 채로 참여했던 도민들이 과연 이 원탁회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심히 우려될 만한 그런 권고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주시는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전에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연휴 이후로 결정 시기를 늦췄습니다. 조건부 유지 결정이 내렸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제주시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을 비롯한 서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면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학교의 학생 과밀은 심각하지만 향후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간 용역 보고에서 제시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신제주권. 연동과 노형, 외도와 2호, 도두 등 5개 동지역 인구는 49만 2천여 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73%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만 운영 중인 중학교는 4곳, 고등학교도 3곳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특성화고 한 곳을 빼면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한 곳뿐. 제주시 동지역에는 1985년 남영고 설립 이후 40년 가까이 고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이들 지역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OECD 평균인 23명을 훌쩍 넘어 과밀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중간 용역 결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원도심 공동화에 저출산으로 중고교 학령 인구가 향후 1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과 읍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학교 운영 예산 등의 비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용역팀은 우려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10년 사이에 이렇게 작아진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들이 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따라 중학교는 기존 남자 학교의 공학으로의 전환이나 학교별 성별 조정 배정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함께 용역 중인 예술고나 체육 중고 신설 타당성 결과와 앞으로 진행할 도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내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신설보다는 기존 학교의 조정 등 다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중투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향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국토계획까지, 제주도의 계획까지 분석해 봤을 때 그만큼의 수요는 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한편 체육 중고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게 조사된 가운데 오는 11월 공청회를 열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저가 직장 들어간 때만 해도 사장님 찾아와가지고 형사들이 이 사람 사상이 나쁘니까 좀 지켜봐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때 내 자식한테도 손자한테도 가는 건가? 이게 맨날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판결을 내려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 차례를 지낼 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무죄를 받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27살에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총살당했다는 게 좀 큰 쇼크인데 어떤 이런 비극이 이 나라에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국방을 경비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다 한라산은 등반 나무하러 갔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이게 체포가 되고 사형이 됐다라는 게 정말 듣기만 해도 지금 억울하다, 좀 어이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늘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망인분들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적으로 못 올리니까 족보상 양자를 제가 막내로 가갖고 아직까지도 제사 명절을 모시고 있고, 또한 오늘 제가 그 원혼을 달랬다는 거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재심이 계속 열리겠지만 정말로 우리 4.3 사건 희생자분들이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서 무죄 선고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커지기 마련일 텐데요. 경남에서는 이들에게 고향 음식으로 만든 도시락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빛으로 양념된 고기가 프라이팬에서 익고 있습니다. 밥과 계란, 채소 무침을 도시락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익숙한 재료들이지만 베트남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볶음밥인 우슈, 소고기와 닭고기, 양고기도 현지식 양념으로 요리했습니다. 강당에 가득 모인 학생들은 거제대학교에서 조선업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학당을 다니거나 기술을 배우며 길게는 2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오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국에는 자주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고향의 집밥만큼은 아니어도 정성껏 마련한 고국 음식이 반갑습니다. 타국의 명절을 앞두고 짙어지는 향수를 조금은 덜어봅니다. 이 음식은 먹으니까 부모님하고 고향이 생각나고 맛은 또 맛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자격증과 비자를 받아 5년 이상을 한국에서 일하게 되고 대부분 거제에 머물게 됩니다. 상당수는 영주권까지 얻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거제에 취업까지 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목도 적지 않습니다. 거제 외국인 노동자 비전센터는 한국어와 컴퓨터 능력 향상, 인권 침해와 고충 상담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고향 항수가 좀 적고 고향 음식을 좀 준비해서 그 하루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서적 지원과 관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껴있고 오늘 제주도는 구름 낀 날씨를 보여서 하늘길과 뱃길 모두 양호하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도 맑아서 선명한 보름달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제주는 추석 당일인 오후 6시 25분쯤 달이 뜨겠고요. 30일 자정을 넘긴 0시 38분쯤에는 보름달이 가장 높게 뜰 전망입니다. 보름달 보면서 한가위 소원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4도, 서부와 동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은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8도, 남부 지역 29도까지 올라서 조금 덥겠고요. 서부 지역은 26도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늘 우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쾌청해지겠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토요일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기 때문에 귀경길에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한라산과 오름 탐방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산악 안전사고는 모두 958건으로 이 가운데 24%가 등반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한라산 등산로 4곳에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여행업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와 무등록 여행업 등이며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에서는 2018년 이후 여행업체 7곳이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행정처분됐고 가이드 2명이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개비가 배달비 3,000원을 지원합니다. 배달비 3,000원 쿠폰은 한 사람당 매일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탐나는 전 결제 10% 할인 등 다른 할인과도 중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오픈한 배달앱 먹개비는 국내 최저 주문 중개 수수료인 1.5%로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료도 없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배달앱 맛집과 관광지 유명 식당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배달앱으로 판매하는 외국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공유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NS 유명 맛집은 외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갈치조림과 갈치구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제주시 지역 일부 유료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상은 종문제례와 노형 오거리, 법원 북측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85곳으로 5,400여 면이 24시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공항 입구와 칠성상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17건의 부동산 거래 계약 허위 신고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모두 17건을 적발해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다운 계약과 업 계약이 각각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애월읍이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대출 규모는 38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60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대출이 1,400억 원 이상 늘고 가계대출은 77억 원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352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도내 예금은행의 연체율은 0.47%로 1년 전 0.23%보다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